김용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번호는 규현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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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가져가.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자, 규호는 너 맨델 법칙 생각나니? 네? 중3 때 했던 맨델 법칙 생각나? 규호구나. 네. 규호랑 민재. 네네. 맨델 법칙 생각나? 아예 안 나? 보면 좀 많이. 보면 알 때. 그래서 일단 맨델 법칙을 어저께 했던 애들은 다 얘기하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서 맨델 법칙에서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로는 거의 지금 뭐 개념은 좀 요약이 돼 있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유전 파트 공부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지. 용어들 뭐 너희가 뭐 들으면 다 알겠다만, 그지? 우리가 이제 그 니네 기말고사 범위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거겠다만 형질이라는 게 있죠. 형질. 그죠? 형질. 형질이 뭐지? 어떤 뭐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그지? 액에서 나타나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성질을 우리가 그냥 형질이라고 부르지. 그럼 너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형질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유전자. 그지? 유전자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그냥 되짚는다고 생각하면, 네가 염색체라는 거 배웠잖아. 자,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세포 이제 핵이 보이지? 그럼 이제 이게 따지면 간기라는 식이거든. 간기. 그래서 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핵만 보이고 이 안에 DNA가 들어있지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니네 기말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 DNA가 단백질에 감겨 있잖아. 단백질에 감겨서 실처럼 돼 있지.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얘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라는 거 하게 되면 그 염색사가 꼬여서 이렇게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뭐 생물마다 염색치수가 일정하잖아. 뭐 일정한 거 상관없이 항상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2개씩 존재합니다. 항상. 일반적인 체세포에는. 그럼 그 2개 염색체를 뭐라고 하지? 상동 염색체라고 불렀다고. 이제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자, 참고로 이렇게 염색체가 보일 때는 이제 간기가 아니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인 거지. 그럼 아무튼 왜 그러면은 그게 만약 10개다 그러면 10개가 있어도 2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단 말이지. 그 이유는 뭐지? 우리는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거잖아. 아빠한테 염색체 하나 물려받은 셈이고 엄마한테 하나 물려받은 셈이지. 근데 염색체만 따로 그리면은,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염색체 다리처럼 생긴 요거 2개는 뭐라 그래? 염색 분체라고. 염색 분체. 그지? 자, 사실은 이 염색 분체 하나가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DNA가 꼬여 있는 게 그냥 이 염색 분체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때는 그 전에 DNA 복제를 해놓거든. 니네 기말고사 범위 때 이거 배웠었잖아. 생명 중심 원리 그래가지고 DNA가 RNA의 전사가 되고 뭐 쭉 했었지. 그때 이렇게 복제라고 써있는 거 배웠었잖아. DNA가 세포보다는 이제 복제가 된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DNA가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DNA에서 우리가 뭘 유전자라고 부르지? DNA 전체 염기서열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유전자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가 전체 DNA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분, 특정 부분이 유전자야.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에다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염색체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유전 특강에서 배우는 주된 내용은 이제 사람의 유전이니까 사람 갖고 얘기하자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어.
근데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가 된다 그래. 그러면은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염색체 하나당 유전자가 하나일 리는 없는 거지. 염색체 46개인데 유전자는 10,000개, 15,000개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단지 유전자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 유전자는 염색체. 죄송합니다. 네. 잠시. 민지야, 너 동민이 만나니? 언제 만나? 이따 만나지? 내일 만나? 지금은 겹치나 어? 지금 겹치는 학원이 없어? 지금 안 만나 그럼? 금요일까지 만날 일 없어? 아직 일요일까지? 아 그래? 알았어. 네. 여기다 까먹었네. 무슨 얘기했냐? 염색체에서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존재. 그러면 하여튼 뭐 이 염색체 아닌 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의 유전자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 유전자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런데 방금 이 염색 분체끼리는 DNA가 복제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유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런데 방금 얘기하기를 염색체는 일반적인 내 이렇게 피부에 있는 세포나 딱 떼갖고 염색체를 본다 그러면 항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 상봉 염색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혀말기 예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혓바닥에 아무리 힘을 혀가 안 말려. 근데 선생님 아들은 돼. 뭐 너희들도 보면 아마 대부분 되는 애들이 더 많을 거야. 선생님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의 혀말기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 요거라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엄마도 같은 사람이니까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도 그 똑같은 자리에 혀말기하고 관계된 유전자가 있다고. 다만 실제로 혀말기가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는 요 유전자와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는 요 유전자 두 개의 합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혀말기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상봉 염색체에서 같은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이 두 개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대립 유전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형질은, 자, 얘들아, 하나의 형질은 하나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데 정확하게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네? 자, 그러면 그때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데, 봐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혀말기 유전자는 예를 들어 혀말기에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라고 하고, 엄마 쪽에 있는 이 유전자는 혀말기가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혀말기가 되냐 안 되냐는 그 두 개, 혀말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놈이 짝을 이뤘을 때 되든지 안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지. 근데 돼. 그 무슨 얘기냐, 형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성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열성형질이라는 게 있다. 두 가지로 나누거든? 이 둘은 서로 이제 대립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형질은 어쨌든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예를 들어서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우성유전자라 생각하면 되고,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는 열성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를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형. 그래서 자 봐봐. 우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우성유전자는 예를 들어 대문자로 쓰는 거야. 대문자. 그러면 열성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열성유전자는 그거의 소문자로 쓰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형질은 한 쌍에 의해서 나타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아빠한테는 혀말기가 되는 유전자를 받았다고 치자고, 엄마한테는 혀말기가 안 되는 유전자를 받았다고 치자고, 그럼 그게 짝을 이루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 거다라고 하면 나는 혀말기 유전자가 A 하나와 스몰 a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요 둘의 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는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니까 이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엄마 아빠한테 둘 다 혐알기가 되는 유전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쓰겠지, 유전자형을. 맞아? 그 다음에 둘 다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 받으면 나처럼 혐알기가 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전자형 같아. 어떤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 그때 같은 유전자끼리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잖아? 같은 유전자끼리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순종. 혹은 동형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형접합. 동형접합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형을 썼는데 서로 다른 유전자끼리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형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형접합. 이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들이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어떤 형질이 최종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우성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성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 겉으로 어떤 형질이 나타났어. 그게 우성이건 열성이건.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표현형. 그지? 실제로 겉으로 나타난 형질인 거야. 겉으로 나타난. 겉으로 나타난 형질. 그럼 잘 들어봐. 자, 얘네들은 어때? 어차피 같은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혐알기 얘기를 한다면 혐알기가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당연히 혐알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혐알기가 안 되는 거 두 개가 짝을 이뤘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혐알기가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혐알기가 되든 안 되든 허투. 그러면 유전자형이 A인 사람의 표현형은 혐알기가 된다 이거야. 유전자형이 스몰 A인 사람은 표현형이 혐알기가 안 된다 이거란 말이지. 그럼 문제는 이제 얘지 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짝을 이뤘어. 그럼 니네 배운 멘델 법칙에 따라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짝을 이루고 있으면 우성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참고로 혐알기 되는 게 우성이거든. 그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짝을 이루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혐알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은 어떤 거다? 유전자형은 다르지. 근데 혐알기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형은 같은 거야. 알겠니? 뭐 지금 우성형질, 열성형질 얘기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다만 뭐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성형질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다 뭐 이렇게 정의는 돼 있어.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자 이제 약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부르자 이제 약속을 한 거라고. 내가 멘델의 법칙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니네가 어느 정도 우열의 원리라든가 분리의 법칙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니까 혹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멘델 법칙을 찍어놓은 영상도 좀 있거든.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합시다. 어차피 중3 때 배운 거니까. 지금까지 못 알아듣겠는 건 없지. 맞지? 그래서 우성형질 정의는 이렇게 된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형질들 많이 보여지는 형질이 우성형질이라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혐알기가 되는지 아닌지 조사를 한번 해본 거지. 같은 반에 35명이 있는데 한 25명 정도 혐알기가 돼. 근데 한 10명은 혐알기가 안 돼? 그러면 그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형질인 거야. 조금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나는 게 우성형질이고 적은 비율이 나타나는 게 열성형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정의는 이렇게 된다. 알겠지? 정의는 이렇게 된다만. 그래서 형질이라는 게 뭔지, 대립유전자라는 게 뭔지, 유전자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같은 것끼리 짝지어 있을 때는 동형접합 또는 순종, 또는 뭐 영어로는 호모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잡종 또는 이형접합 또는 헤테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뭐 기본적인 용어들이거든. 요런 거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지. 그지? 좋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지? 그래서 요거 꼭 하나의 형질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어떤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쓰려면 꼭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지. 대립 유전자 한 쌍. 그지? 에 대한 유전자형을 꼭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용어들은 어느 정도 뭐 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설명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멘델 법칙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멘델이 이제 세 가지, 그지? 를 얘기했죠. 멘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세 가지지. 첫 번째는 뭐다? 물론 이상하게 완두콩 갖고 실험한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완두콩 갖고 실험을 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도출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였어? 우열의 원리라는 우열의 원리, 그지? 자, 지금 우리가 한 가지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 멘델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 다만 멘델이 연구할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멘델은 그냥 유전인자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완두 갖고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완두 뭐 둥근 모양도 있고 주름진 모양도 있을 거 아니야. 둥근 모양이든 주름진 모양이든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가 한 쌍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멘델은. 그래서 만약에 모양이 둥근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쌍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가 한 쌍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자, 그럼 봐봐. 이 완두들을 이제 내가 심어가지고 싹을 틔웠어. 꽃이 폈어. 꽃가루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생식 세포를 만든 거잖아. 멘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한 쌍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이겠지? 모양을 결정하는 한 쌍이 들어있는데, 얘가 생식 세포를 만들 때는 그 한 쌍의 유전인자가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가 만드는 생식 세포 안에는 요 두 개가 분리가 돼서 그 중에 하나만 들어있을 거다. 하나만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생식 세포들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유전인자들이 다시 짝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했던 용어를 이용하면 봐봐. 요 완두는 둥근 모양인데 유전자형이 순종인 둥근 완두가 되는 거고, 얘는 주름진 완두인데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이 이제 주름진 순종인 애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부모 세대라고 불러. 그럼 그 부모 세대들이 교배를 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지금 이 자손은 어때?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뤘으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유전자의 잡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잡종 1대라고 표현해. 잡종 1대. 잡종 1대. 그리고 보통 기호는 F1이라고 씁니다. 자, 선생님이 멘델 법칙을 굳이 중학교 때 했던 걸 간단하게나마라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울 주인공은 이거 사람의 유전인데 멘델 법칙이 기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셈 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라. 잡종 1대에서는 어쨌든 유전인자가 짝을 다시 이루는데 서로 다른 유전인자겠지. 멘델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 짝을 이룬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그 중에 하나는 억제되고 하나만 표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실제로 요 잡종 1대 해당되는 완두를 수학을 해봤어. 그럼 자, 여기서 A는 둥근 모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인자 중에 하나인 거고, A'은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인자일 거잖아. 둥근 것과 주름진 게 짝을 이뤘는데 이 잡종일 때 실제 완두를 수학해보니까 100개를 수학하든 1000개를 수학하든 10,000개를 수학하든 전부 둥근 완두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짝을 이뤘을 때 둥근 놈이 주름진 놈을 억제해서 둥근 놈만 표현이 됐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단 말이지. 아까 선생님 여기서 우성 형질의 정의가 뭐였었어?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아,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중에서는 둥근 게 우성이구나 결론 내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야 이제 유전자형을 소문자로 쓴다고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으로 바꾸면 A''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열성이니까 스몰 프라임 이렇게 스몰 a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따졌을 때 순종인 서로 다른 형질을 갖는 순종인 부모를 교배했을 때 태어나는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을 통해서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열의 원리. 자,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리의 법칙. 아마 본격적인 사람 유전 다음 시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봐봐. 잡종일 때에서는 전부 둥근 완두만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둥근 완두, 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 둥근 완두랑 이 둥근 완두는 뭐가 같은 거야? 표현형이 같은 거지. 둥근 모양이랑 표현형은 같은데 유전자는 다른 거겠지? 얘는 순종이고 얘는 잡종인 거야. 그럼 이때, 자, 잡종 1대를 끼리 교배해. 그러면은 유전자형이 같은 A, 스몰 A끼리 교배를 하는 거잖아. 앞으로 문제 풀다가, 물론 멘델 법칙에 관한 거를 뭐, 얼마나 다룰까 모르겠다.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를 하면 이거 자가교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가교배. 자가교배를 시키는 거야, 잡종 1대를. 그럼 잡종 1대를 자가교배를 시켰을 때 나오는 잡종 2대가 되겠지. 잡종 2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같은 논리에 따라서 얘네들 교배시킬 때, 그럼 얘가 생식세포 만들 때 마찬가지로 멘델은 이 두 개의 유전인자가 서로 분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되는 거야? 두 종류 되는 거 아니냐? A라는 놈을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A를 하나 갖고 있는, 둘 중에 하나겠지. 종류로는 두 종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어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도 뭐 개수는 겁나 많을 수 있지만 걔네들 중에 이제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가 따지면 두 종류밖에 없는 거 아니야. A를 갖고 있는 놈이거나 조그만 A를 갖고 있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걔네들이 만나서 자, 잡종 2대가 태어나는 거야. 2대. 자, 그럼 잡종 2대에서는 어떤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가? 경우에서 따지는 거거든. 근데 유전에서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경우에서 확률 따지는 거야. 유전에서는 확률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확률 따지는 게.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 얼개표라고 하거든. 자, 가로축하고 세로축에다가는 이 얘네들 각각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A 갖는 애 또는 스몰 A 갖는 애 하나, 그죠? 얘도 A 갖거나 스몰,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랜덤으로 만날 거 아니야.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그지? 여기다 쓰는 거지. 그러면 얘랑 만나면 이런 애가 태어날 거고 얘랑 만나면 이런 애가 태어날 거고 얘랑 만나도 이런 애가 태어날 거고 이렇게 태어나겠지. 맞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잡종 1대에서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얘 당연히 둥근완두겠지. 얘도 둥근완두겠지. 얘도 둥근완두겠지. 얘는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잡종일 때 이렇게 됐다면, 그지? 이렇다라면 이런 애들을 교배했을 때 잡종 2대에서는 이론적으로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가 3대1의 비율로 표현이 돼야 돼. 맞지?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가 3대1의 비율로 표현돼야 된다. 표현형의 비가 3대1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B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3대1이지.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해본 거야. 잡종 2대를. 그랬더니만 이론적으로 3대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수학한 결과도 거의 3대1에 가깝더라 이거지. 잡종 1대에서는 아무리 완두를 많이 수학해도 볼 수 없던 주름진 완두가 잡종 2대에서는 어쨌든 수학이 되더라 이거야. 자, 표현형의 비가 3대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만약에 4대2였다면 4대2겠지. 여기서는 주름진 완두로 수학이 가능하더라는 거지. 주름진 완두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주름진 완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니? 자, 만약에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한 쌍의 유전인자가 A와 스몰 a로 분리가 안 되면, 그지? 분리가 안 되면 얘가 태어날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태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아 분리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야. 만약에 얘가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얘가 만든 생식세포가 그대로 얘와 얘를 이렇게 갖고 있어. 얘가 만든 생식세포가 그대로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걔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면 무조건 동물단위밖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그지? 그런데 이대에서 주름진 완두를 수확했다라는 건 뭐다? 아, 실제로 얘네가 생식세포 만들 때 유전인자가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게 분리의 법칙이네.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자형이 잡종의 애들을 자가교배시키면 항상 우성과 열성은 3대1의 비율로 표현된다라는 거 일단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데 지금 뭐 우열의 원리라든가 분리의 법칙은 예를 들어 모양이라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이 모양이 둥글면서 색깔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형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모양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지금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실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성잡종교배라고 해요. 단성잡종교배. 자, 단성잡종교배. 단성,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인 애들을 교배해서 이렇게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야. 자, 참고로 처음에 우열의 법칙이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나중에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우열의 법칙에 안 맞는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아마 니네 중학교 때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배워가지고 아마 부디꽃 흰색하고 빨간색을 교배했더니 분홍색이 나와. 그런 게 이제 발견해서 얘를 우열의 원리라고 수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열의 원리는 뭐야?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지. 그지? 분리 법칙은 무조건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지?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단성잡종교배를 알아냈는데 세 번째 나오는 사실은 독립의 법칙이 중요해. 사람의 유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 독립의 법칙이 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독립의 법칙은 뭐냐? 일단 독립의 법칙에는 지금 얘기한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은 말 그대로 독립적이라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모양이 둥근 모양이면서 색깔이 황색인 완두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잡종교배라고 하거든. 양성잡종교배를 통해서 이 독립의 법칙을 이제 알아낸 거야. 그러면 아까는 이제 모양만, 혹은 뭐 색깔만, 혹은 뭐 키, 뭐 이런 것만 살펴봤다면 이번 두 가지 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둥글면서 노란색인 완두라고 하자 이거지. 그런데 유전자형이 순종이라고 해봐. 근데 유전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 야, 모양하고 색깔은 서로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질은 한 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둥근 모양이야. 왜 라운드니까 R을 쓰면은 라지 R. 일단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다. 모양에 대해서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색깔에 대해서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니네가 이제 아까 우열의 원리 이용해서 다 찾아냈다고 치고 그래서 모양은 둥근 게 우성인 거야. 근데 그게 순종이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색깔은 색깔대로 또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 또 한 쌍 있는 거지. 황색 옐로우니까 얘도 이제 색깔은 황색이 우성이거든. 그러면 유전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름지고 예를 들어서 녹색인 완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자, 참고로 모양은 주름진 게 열성이고 색깔은 녹색이 열성인 거거든. 아까 설명하진 않았지만 열성 형질이 표현되려면 얘네들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뭐여야 돼? 순종이어야 돼. 그치? 아까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우성과 열성이 같이 짝을 이루고서 무조건 겉으로는 우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열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네는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유전자형이 순종이어야 돼. 왜냐면 얘 봐봐. 여기서 둥글고 황색은 내가 순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거 어때?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둥글고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황색이잖아. 근데 둥글고 황색이면서 잡종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성형질은 유전자형이 순종도 있을 수 있고 잡종도 있을 수 있는데 열성형질은 무조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생식세포 만들어. 그럼 아까 똑같아. 한 쌍이 분리가 되겠지. 이제 분리가 돼서 생식세포가 그 중에 하나만 갖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중학교 때 니네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이렇게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한 쌍이 서로 분리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라지 R 하나와 라지 Y 하나를 갖는, 그지? 생식세포 한 종류가 생기겠지. 자, 무조건이야. 유전자형이 순종이면 생식세포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종류인 거야. 유전자형이 순종이면. 얘는 요런 애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걔네가 만나서 1대가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해서 뭐야? 마찬가지 유전자형의 잡종이 나오겠지. 다시 짝을 이루면서.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종 1대야. 그럼 여기까지는 아까랑 동일한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독립의 법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마찬가지로 잡종 2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잡종 2대에서. 자, 잡종 1대는 무조건 다 유전자형이 이럴 거고요. 그죠? 표현형은 무조건 둥글고 황색인 애만 나올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잡종 1대의 애를 끼리 교배시킨 거야. 소위 말하면 무슨 교배? 자가교배인 거야, 자가교배. 그러면 요런 애랑 이제 서로 교배를 시키는 거지. 그럼 이때는 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어떻게 되겠냐? 몇 종류가 만들어질까?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분리가 돼서 그 중에 하나. 요렇게 두 개가 분리가 돼서 그 중에 하나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니?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지 R과 라지 Y를 갖는 놈, 또는 라지 R과 스몰 I를 갖는 놈, 또는 스몰 R, 라지 Y, 스몰 이렇게 4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그러면 그 생식세포들끼리 이제 서로 만나서 조합이 돼가지고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 결과 잡종 2대야. 그지? 잡종 2대야. 잡종 2대를. 자, 그럼 잡종 2대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경우의 수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가로줄하고 세로줄에는 얘네들 각각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써보는 거야. 자,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여기도 똑같겠지? 배우자도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뭐 거의 니네 교재에는 써져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쓰지는 않을게. 자, 봐봐. 그럼 예를 들자 하나만 쓰자 이거지.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만나면 요런 애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우열을 잘 생각해봐. 이 생식세포가 얘랑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얘랑 만나는 경우도 얘랑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선생님이 요것만 얘기하고 쉴 거야. 오늘 좀 시험시험 할 테니까. 그럼 봐라. 얘가 어느 누구랑 만나더라도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 라지 R이 무조건 하나만 있으면 우성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리고 라지 Y가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우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싹 다 표현형으로 뭐가 되는 거야? 둥글고 황색인 애가 되겠지. 맞지? 둥글고 황색.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봐봐. 표현형이 둥글고 황색인 애는 라지 R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둥근 거잖아. 뒤에 거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아래 바 표시해줘, 이렇게. 그리고 Y, 아래 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아, 이년 표현형이 둥글고 황색이구나, 이런 뜻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똑같은 거 해봐. 그러면 얘랑 이렇게, 이 줄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둥글고 황색의 만두가 되겠지. 맞지? 둥글고 황색. 자, 그럼 이런 식이면 봐라.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라지 R 하나 있고 라지 Y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둥글고 황색 돼. 여기도 둥글고 황색이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이 각각 생식세포 4종류씩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생식세포 유전자들의 조합이 16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4, 4, 16해서. 그럼 그 중에서 총 9가지의 경우가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표현형으로 따졌을 때. 맞니? 표현형 따졌을 때. 요거만 얘기하고 싫 테니까 좀 잘 봐봐. 뭐 니네 다 아는 내용이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지? 봐라. 라지알 두 개니까 둥근 거야. 그지? 여기 다 둥근 거야,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스몰 y니까 녹색이 되는 거지. 여기도 녹색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이면 여기도 둥글고 녹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둥글고 녹색으로 표현되는 애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라지알 하나 있으면 무조건 둥글다 그랬지? 교야. 이렇게 아래 봐. 그 다음에 녹색은 열성이니까 무조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둥글고 녹색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 사이에서 둥글고 녹색인 경우는 16가지 조합 중에서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때? 얘. 자, 얘는 어때? 주름지고, 그지? 황색 나오는 거지. 얘도 주름지고 황색 나오고요. 얘도 주름지고 황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주름지려면 스몰 R 2개가 있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황색은 Y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쓴다. 그럼 얘도 16가지 중에 3가지 경우가 나오지. 맞니? 그럼 마지막은 뭐야? 주름지고 녹색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거의 표현형은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쓴다고. 반드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주름지고 녹색 하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자, 2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잡종 1대를 자가교배 시켰더니만 4가지의 표현형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왔어? 9-3-3-1로 나왔지? 그럼 이게 독립의 법칙은 아니고요. 물론 이게 9-3-3-1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독립의 법칙을 의미하긴 한다만, 그럼 여기서 봐봐라. 모양하고 색깔 우리가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건데, 둥글다는 것만 보자고. 일단 둥글고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색깔 상관없이 둥근 놈 몇 개지? 12개가 돼요. 맞아? 주름진 거 몇 놈 돼? 4놈 되지. 12대 4니까 몇 대 몇이야? 우리가 아까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뭐라 그랬지? 잡종 2대에서는 우성걸성 3대1이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색깔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황색인 애가 몇 개야? 9개 색에 12개가 나오거든? 16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녹색인 애는 4가지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양을 배제하고 색깔만 살펴봤을 때 또 3대1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2가지 형질이 나타날 때, 동시에가 나타날 때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안 주더라 이거지. 색깔의 모양에 영향을 안 주고요. 모양의 색깔에 영향을 안 주고, 모양은 모양대로 3대1, 우성과 열성이. 색깔은 색깔대로 우성과 열성 3대1이다 이거야.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간과한 게 있기는 한데 유전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멘델은 이렇게 생각하는 셈인 거야. 봐. 멘델 이후에 이제 염색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염색체 유전자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거다라는 게 다 밝혀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용 갖고 얘기를 하자면 멘델은 이렇게 생각하는 셈인 거라고. 완두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멘델 생각한 대로는 이건 거지. 요 염색체는 아까 이제 잡종 1대 유전자형을 갖고 얘기하자면 염색체 요 염색체에는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고, 요 염색체에는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얘네 둘끼리 분리되고 얘네 둘끼리 분리되니까 이렇게 생식세포가 4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야.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근데 만약에 이거 하나만, 이거 진짜 마지막.
만약에 근데 우리 아까 사람에서도 얘기했지만 염색체가 46개인데 유전자는 10,000개, 15,000개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요것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 안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하고 색깔을 결정하는 같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가 될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떤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분리가 되면 얘랑 무조건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 얘랑 무조건 같이 갖고 이 네 종류의 생식세포 중에서 얘하고 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요거는. 맞아? 그러면은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고 둥글고 녹색이 만들고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둥글고 요런 애가 아예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요렇게가 지금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 요렇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전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멘델은 요렇게 생각한 셈이라고.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존재해서 걔네가 생식세포 만들 때 독립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게 법칙인 이유는 실제로 염색체가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같은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으면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끼리는 이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요거는 이제 연관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그 연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사실은 얘를 얘기하려고 독립의 법칙 얘기한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알겠니? 그거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